3년 만에 완전 현장 기도회로 열린 제54회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가 5일 오전 개최됐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남북통일연합비전 기도회 발대식을 진행한 가운데 꾸준하고 간절한 기도가 통일의 시작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도회 참여를 촉구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전쟁 종식을 기원하는 평화 콘서트가 영산 아트홀에서 개최됐습니다. 전국 11개 교회에서 성도 1,500여 명이 지난 추수감사절을 기념해 장기기증 희망등록에 동참했습니다. 김포시 기독교 총연합회가 성탄트리 점등식을 개최하고 감사예배와 전도축제를 진행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TV 뉴스입니다. 제54회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가 5일 개최됐습니다. 이날 기도회에선 경제와 안보 등 국내외 여러 위기 속에 한 해를 마무리하며 정계와 교계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주실 새 희망을 위해 한 목소리로 기도했습니다. 권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54회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가 5일 오전 서울 그랜드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개최됐습니다. 3년 만에 전면 현장 기도회로 열린 기도회장엔 교계와 정관계 지도자 총 1,0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온라인과 병행했던 지난해에 비해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간 모습입니다. 세계적인 기후변화와 경제위기, 또 전쟁과 참사로 어려웠던 한 해를 보내며 기도회 주제는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으로 선정됐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와 회복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확고한 신뢰와 뜨거운 기도가 응답되어 새 소망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올해 기도회는 특별히 주요 교단 지도자들이 각 순서로 참여했습니다. 설교에 나선 기독교 한국침례회 직전 총회장 고명진 목사는 이 시대 지도자의 사명에 대해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고 목사는 우리가 사는 시대를 파악하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 지도자의 역할이라며 하나님께선 선한 일이란 사명을 위해 대한민국을 세우셨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존귀한 존재요 대한민국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존귀한 나라입니다. 존귀한 존재, 존귀한 가치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와 우리의 지도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56년 시작된 기도회의 전통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부부도 함께 참석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자유와 연대, 또 법과 원칙을 강조하며 이 자리를 통해 자유민주주의 수호의 소명을 다시 새긴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나라와 국민들을 위해 기도한 한국교회의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거룩한 예수님의 사랑으로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께서도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역사의 고비마다 큰 힘이 되어준 한국교회가 온 세상의 빛을 밝히는 등불이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이어진 순서에서 참석자들은 국가 안보와 국정의 안정, 저출산 문제 등 사회 전반의 다양한 주제를 놓고 한 목소리로 기도했습니다. 특별히 기독교 대한감리회 이철 감독회장의 인도로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향한 애도의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한편 모든 순서 이후 조찬기도는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 장종현 총회장이 맡았습니다. 장 총회장은 대통령과 위정자를 위해 늘 깨어 기도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구TV 뉴스 권현석입니다. 한반도가 남과 북, 분단 상태로 70년 넘게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이산가족과 북한 기독교인들은 그리움과 박해 등으로 힘든 시간들을 보내왔는데요. 이러한 현실에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통일의 시작점이 될 남북통일연합비전 기도회를 출범시켰습니다. 장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통일위원회가 통일 한국을 위한 통일연합비전 기도회 발대식을 열었습니다. 이날 여의도 순복음교회 통일분과 조용순 위원장은 기도와 순종으로 통일에 한 걸음 가까워지길 바란다며 발대식을 시작했습니다. 이어 윤광현 목사가 설교를 통해 꾸준하고 절박한 기도가 통일의 시작이 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통일의 씨앗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통일을 위해선 하나님의 뜻 이루기 위해선 내 모든 걸 내려놓고 정말 한 마음으로
통일을 위해서 낮아지고 겸손한 모습으로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야 할 것이고, 이어 윤 목사는 남한과 북한은 각기 흩어져 살 수 없는 한 민족이라며 간절하게 지속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통일을 이루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도회를 갖는 게 좋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기도회 발대식에 참석한 이영훈 담임 목사는 참석자들에게 기도를 통해 통일의 씨앗을 만들고 결국 통일의 꽃을 피우실 분들이 되길 바란다며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명자입니다. 동독과 소독이 제2차 세계대전이 나눠졌다가 목사님들이 성도들과 함께 7년 동안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다가 7년 만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휴전선이 무너지고 남북이 평화통일이 되는 날이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이날 400여 명의 탈북민을 기도회로 이끌어 공로패를 받은 공신의 장로는 주기적인 기도회를 통해 성도들의 꾸준하고 간절한 기도가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마도 이 나라가 이 기도회를 통해서 반드시 통일되는 밑거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회는 내년 1월부터 매달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담임 목사는 통일은 기독교 복음에서 나오는 기도 없이는 이뤄질 수 없다며 기도회 참여를 촉구했습니다. 통일연합비전 기도회가 한반도 통일을 염원하는 한국교회 성도들의 꾸준하고 간절한 기도가 모아지는 연합의 장으로서 첫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복음 통일을 향한 기도의 여정이 지속될 수 있도록 주최 측은 한국교회 성도들의 뜨거운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장현우입니다. 10개월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의 종식을 기원하는 우크라이나 평화를 향한 콘서트가 지난 1일 영산 아트홀에서 개최됐습니다. 공연을 위해 전쟁의 종식과 평화를 기원하는 우크라이나의 체르니우치 필하모니 챔버 단원들이 직접 한국을 방문했는데요. 현장을 김효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우크라이나 평화를 향한 콘서트가 1일 영산 아트홀에서 개최됐습니다.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전쟁 종식과 평화 기원을 위한 음악회로 한국국제예술교류협의회가 주관하고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이 후원했습니다. 이번 음악회에서는 우크라이나 체르니우치 필하모니 챔버가 한국을 방문해 아름다운 음악을 선사했습니다. 체르니우치 필하모니 챔버는 1952년 창단된 주립 교향악단인 체르니우치 아카데미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수석 연주자와 우수 단원으로 구성된 우크라이나의 대표적인 악단입니다. 러시아 침공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독일 등 서유럽의 초청으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남성 단원은 징집 대상인 관계로 여성 단원만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번 공연은 16명의 체르니우치 필하모니 챔버 오케스트라 단원들과 함께 소프라노 신선미, 첼리스트 이경미, 피아니스트 이나래 등이 협연해 관객에게 아름다운 하모니를 선사했습니다. 이번 음악회를 총지휘한 김영국 지휘자는 이번 공연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우크라이나에 대해 더 알게 되고 음악으로 위로받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오늘 공연을 통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빨리 종식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이제 우크라이나의 음악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조금 더 알게 되어서 앞으로 저희 공연이라든지 이제 여러 가지 문화 교류가 더 활발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공연을 총감독한 한국국제교류협의회 김영근 예술감독은 국민들의 격려 덕분에 공연을 잘 마칠 수 있었다고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평화를 사랑하는 모든 관객 여러분들이 격려의 박수가 우리의 평화를 향한 콘서트와 또 우크라이나의 평화 그리고 이 지구상의 전쟁이 종식되는 힘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음악을 사랑하시고 평화를 사랑하시는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격려의 힘을 입어서 오늘 이와 같은 음악회가 성사된 게 굉장히 감사하고 기쁘고 또 많은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할 것 같습니다. 이날 공연은 한국 음악 단원들이 우크라이나 국기를 펼쳐든 가운데 체르니우치 아카데미 필하모니 챔버 단원들이 우크라이나 국가를 연주하며 공연을 마무리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효미입니다.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가 전국 11개 교회에서 성도 1,536명이 올해 추수감사절을 기념해 장기기증 희망등록에 동참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경기도 고양시 제자광성교회와 서울 성암교회는 생명 나눔 예배를 드리고 장기기증 서약식을 진행했으며
이외에 9개 교회에서도 서약에 동참했습니다.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 박진탁 이사장은 추수감사절을 맞아 장기기증 희망 등록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에게 희망을 전한 교회와 성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며 한 알의 밀알이 썩어져 열매를 맺듯 생명 나눔을 통해 고통 중에 신음하는 이웃에게 희망의 빛을 밝히는 그리스도인이 나날이 더해지기를 소망한다고 밝혔습니다. 김포시 기독교 총연합회가 지난 1일 2022 성탄트리 점등 감사예배 및 전도축제를 개최했습니다. 김포시가 주최하고 김포시 기독교 총연합회가 주관한 이번 점등 예배는 대형 트리가 마련된 김포시 사후사거리에서 진행됐습니다. 전도에 나선 연합회와 지역교회 성도들은 주민들에게 목도리와 방한용품 등을 전달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김병수 김포시장과 김인수 김포시의회 의장 등 김포시 관계자들도 참석해 축사를 전했습니다. 연합회 측은 이번 행사를 통해 계속해서 김포시의 복음화를 위해 지역교회 간의 연합을 이어가겠다고 전했습니다. 김포는 인구가 계속 늘어가는데 김포에 들어오는 사람들마다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되도록 성탄절이나 이런 문화를 통해서 김포시가 기독교 문화가 거리 속에 넘쳐나는 그런 도시를 만들도록 연합하여 힘써가지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제31대 한국군종목사단장에 최석환 목사가 취임했습니다. 최석환 목사는 1994년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평양노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으며 합동교단 소속으로는 4번째 한국군종목사 단장입니다. 최 목사는 1995년 중위로 임관한 이후 군종병과 창설 69년 역사상 처음으로 지휘관에 임명돼 육군종합행정학교 초대 군종교육단장을 역임했습니다. 지난 1일 대전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최석환 목사는 군선교 현장에서 복음의 본질을 강력하게 전함으로 국군 장병들이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지옥에서 천국 백성이 되기를 갈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세계선교연대가 지난 3일 100번째 포럼을 개최하고 선교사들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새선연은 이날 포럼에서 연대 발전에 기여한 3명을 선정해 감사패를 수여하는 등 세계선교연대의 발전을 도모했습니다. 이날 포럼에는 황우여 전 교육부 장관과 김영진 전 농림부 장관 등 각계 인사들이 참여해 100회 포럼을 축하했습니다. 최요한 세계선교연대 대표는 100회까지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선교의 확장을 위해 힘쓰는 새선연이 되겠다고 전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2022 카타르 월드컵 16강에 진출한 한국 축구대표팀이 세계 랭킹 1위 브라질과 16강전을 치릅니다. 파울로 벤투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월드컵 8강에 진출하기 위해 한국 시간으로 6일 오전 4시에 열리는 브라질과의 경기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브라질은 국제축구연맹 세계 랭킹 1위로 월드컵에서도 역대 최다인 5번이나 우승을 차지한 최강팀이지만 최근 조별리그에서 5명의 부상자가 나오면서 한국 대표팀이 브라질의 측면을 집중 공략해야 한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유럽의 강호 포르투갈을 2대1로 꺾은 벤투오가 브라질을 상대로도 승리를 거머쥐고 8강에 진출할 수 있을지 전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제59회 무역의 날을 맞아 윤석열 대통령이 2026년 수출 5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모든 수출 지원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5일 오전 코엑스에서 열린 무역의 날 기념식에서 축사를 전한 윤 대통령은 올해 한국이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세계 수출 순위 6위로 올라설 전망이라면서 이집트, 폴란드, 사우디 등에서 가능성과 잠재력을 확인한 원전과 방산, 인프라 건설과 K콘텐츠를 새로운 주력 수출 산업으로 적극 육성하고 중동, 중남미, 아프리카와 같이 성장 잠재력이 높은 신흥시장 지역과는 신규 FTA를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겸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위원장이 최근 대전 등 일부 지자체가 실내 마스크 해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반대 의사를 전했습니다. 정 위원장은 5일 브리핑에서 당장 실내 마스크를 해제했을 때 생기는 억울한 죽음과 고위험 계층의 고생에 대해 누군가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실내 마스크 해제를 위한 조건으로는
동절기 추가 백신의 접종률 목표인 60세 이상 50%와 취약시설 거주자와 종사자의 60% 달성을 제시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오는 15일과 26일 실내 마스크를 포함한 방역 정책에 대한 공개 토론회를 열고 본격적으로 실내 마스크 해제에 대해 논의할 계획입니다. 시각장애인도 웹툰을 볼 수 있도록 이미지로 된 웹툰의 대사를 순서대로 인식해 문자로 바꿔주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네이버 웹툰은 내년 1월부터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베리어 프리 웹툰 베타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5일 밝혔습니다. 네이버 웹툰이 개발한 웹툰 대체 텍스트 자동 제공 기술은 웹툰 속 말풍선 등에 있는 대사들을 순서에 맞춰 문자로 바꿔주고 이를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네이버 웹툰 측은 지금까지 웹툰은 시각장애인이 이용하기 매우 어려운 콘텐츠에 속했지만 의미 있는 도전으로 향후 이미지형 콘텐츠 전반의 감상 문턱이 낮아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굿TV 뉴스 장세인입니다. 굿TV 월드와이드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내내 강력한 제로 코로나 방역 정책을 고집하던 중국이 이에 반발하는 대규모 백지 시위가 확산하자 급격히 방역 정책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베이징, 상하이 등 주요 도시에서는 지난 주말을 기점으로 모든 주민이 3일에 한 번 강제로 받아야 했던 유전자 증폭 검사 의무화 조치를 완화하고 감염자 격리시설 강제 이송 대신 자가격리를 허용하는 등 방역 지침을 완화했습니다. 베이징의 한 방역 요원은 방역 지침이 바뀌다 보니 개별 사안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당황스러운 경우가 적지 않다면서 당국에 문의해도 답변이 빨리 오지 않는다고 토로했습니다. 이란에서 지난 9월 한 여성이 히잡을 제대로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체포됐다가 의문사한 사건이 발생한 뒤 2달 넘게 반정부 시위가 계속되자 히잡 의무 규정을 완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지 언론은 히잡 등 풍속 단속을 담당하는 경찰이자 반정부 시위를 촉발한 지도 순찰대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4일 ISNA에 따르면 모하마드 자파르 몬타제리 검찰총장은 전날 종교회의에 참석해 지도 순찰대 폐지 소식을 전하면서 복장 관련 규정이 바뀌는 것은 아니며 지역사회 차원의 감시가 계속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도네시아 동자바주의 스메루 화산이 1년 만에 다시 분화를 시작하면서 인도네시아 당국이 화산 경보 단계를 최고 수준으로 올리고 인근 주민들에게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인도네시아 국가재난방지청에 따르면 현지 시간으로 4일 오전 2시 46분에 스메루 화산이 화산재를 내뿜으면서 활동을 시작했고 일부 지역에서는 용암이 흐르거나 인터넷이 끊기는 등 통신장애도 발생했습니다. 이에 최소 6개 마을에서 약 2,000명이 넘는 주민이 11개 대피소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엘살바도르가 군인 10,000명을 동원해 도시를 봉쇄하고 갱단 색출에 나섰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4일 영국 BBC 등에 따르면 엘살바도르의 수도 산살바도르에서 소야판고로 향하는 길목들이 차단됐으며 경찰은 도시를 떠나려는 시민을 막아서고 신분증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또 특수부대는 갱단 조직원을 찾아 집집마다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인구 29만 명이 사는 도시 소야판고는 엘살바도르 갱단 조직원들의 주요 근거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앞서 엘살바도르의 나이브 부켈레 대통령은 갱단 급증으로 하루 62건의 살인사건이 발생하자 갱단 색출을 위한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굿TV 뉴스 장세인입니다. 요 며칠 몸이 웅크러질 만한 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영하권을 맴도는 강추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모레부터는 이맘때 겨울 날씨를 회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내일과 모레 사이 비 또는 눈 소식이 있습니다. 추운 날씨에 눈과 비가 내려 얼어붙는 곳이 많겠으니 빙판길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4도, 강릉 7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의 경우 대구 8도, 광주 9도, 부산은 10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9.19 남북 군사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강력한 경고에도 도발의 수위는 점점 높아져가고 있는데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보듯 무력의 참혹한 상처만 남게 된다는 점을 기억하고 평화적 협상 테이블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